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홀로 은행에서 우리 돈으로 약 15억을 털고 영원히 사라진 남자 테드 콘레드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위스키 한 병과 담배 한 보르가 든 갈색 종이 가방을 들고 은행 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는 종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낸 뒤 아주 자연스럽게 가방 안에 50달러와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원들과 인사하면서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나온 돈은 정확히 21만 5천 달러, 현재 가치로 13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 남자의 이름은 20세의 청년 테드 콘레드. 당시 그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에 있는 소사이어티 내셔널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테드는 은행에서 금고관리와 본점과 타지점의 현금 운송을 담당하는 볼트 텔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 당시 테드는 쿠야호가 커뮤니티 대학의 학생이었고 캐슬린 아인하우스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테드는 조용한 성격에 성실했으며 학교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고 IQ 테스트에서 13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은행에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했으며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는 모범적인 직원이었습니다. 1969년 미국은 긴장과 낙관주의가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던 테드는 겉으로는 성실한 청년으로 보였으나 하루하루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테드에게 유일한 낙은 1968년에 개봉한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라는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자수성가한 보스턴의 백만장자 토마스 크라운이라는 남성이 무료한 생활을 달래기 위해 은행 강도를 기획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5명의 남자를 고용하여 은행의 현금 수송차를 털고 훔친 돈은 스위스 은행에 예금합니다. 은행에 거액의 보상금을 물게 된 보험사는 도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여자 조사원 미키를 파견합니다. 조사 도중 그녀는 토마스가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수사 과정에서 결국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테드는 완전히 이 영화에 매료되었고 그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영화의 주인공 토마스 크라운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은행 동료들에게 자신도 영화의 주인공처럼 쉽게 은행을 털 수 있고 완전 범죄를 기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테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1969년 7월 11일 금요일, 정상적으로 은행에 출근한 테드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한 손에 위스키와 담배 한 보루 같은 평범한 종이 가방을 들고 은행에 들어옵니다. 하필이면 이날 그의 상사는 수술을 위해 병가를 낸 상황이었고 그를 감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금고로 들어가 50달러와 100달러짜리 지폐를 종이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가 가방에 담은 금액은 모두 21만 5천 달러, 현재 가치로 130만 달러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돈을 가지고 퇴근한 테드는 집으로 가서 신속하게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오후 7시 30분쯤 클리브랜드 호킨스 국제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탑니다. 출발한 지 30분 뒤에 테드는 자신의 여자친구 캐슬린에게 전화를 걸어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펜실베니아로 간다는 말을 남겼고 다음날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테드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테드가 사라진 1969년 7월 11일 금요일은 그의 20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1969년 7월 14일 월요일, 테드가 은행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동료들은 그의 집으로 연락을 합니다.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던 테드는 한 번도 결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그날 이후 테드를 못 봤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은행 금고에 돈을 체크하던 중 돈이 없어진 것을 인지한 직원들이 황급히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과 은행 측은 갑자기 사라진 테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하였으나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기까진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1969년 7월 16일 발사된 닐 암스트롱의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소식에 빠져 은행 강도 사건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이 아폴로 11호의 발사 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테드는 완전 범죄를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이 일정에 맞춰 범행을 계획했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FBI가 테드의 수사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테드가 마지막으로 향한 클리블랜드 호킨스 국제공항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테드의 여자친구인 캐슬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는 워싱턴 DC에서 발송되었고 이것은 테드의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캐슬린에게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테드의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놀랍게도 두 편지에서 테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합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인 1970년 10월 한 커플이 하와이에서 테드 콘레드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들은 우연히 호텔바에서 테드의 근처에 앉아 있었고 세 사람은 합석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테드에게 자신들도 테드가 살던 클리블랜드 출신이라고 말하자 테드는 당황해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 이후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은행 강도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았고 자신들이 만난 남성이 은행 강도 테드라고 확신한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목격된 테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FBI는 테드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전화를 도청했으며 테드의 고등학교 동창회도 비밀리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납니다. 사라진 테드는 횡령과 은행 기록 조작으로 기소되었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20년 이상 감옥에 수감될 것입니다. FBI는 테드가 지금쯤 70대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70대가 된 그의 모습을 추정하여 사진으로 만들어 수배 명단에 올려둡니다. 사건 발생 이후 5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경찰과 FBI는 테드가 아직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